블루리본 캠페인 대한비뇨기 종양학회가 알려주는 전립선암 바로 알기. 전립선이 무엇인지 이제 처음에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전립선을 저도 일반인일 때는 몰랐으니까요. 이제 의대에 들어오고 나서 이 전립선이라는 게 있었네. 그때 저도 처음 알게 됐으니까요. 아마 저도 의대에 들어오지 않고 일반 사회생활 했었다면은 전립선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방광이라는 거고요. 방광이라는 거고, 여기 이제 남성 생殖기 이제 요도가 되겠는데요. 방광 아래쪽에 있는 이 밤톨 모양, 그러니까 모양이 우리가 왜 밤 깎았을 때 알밤 모양 있잖아요. 그런 밤톨 모양의 크기로 있는 게 전립선입니다. 이게 남자한테만 있고요. 이게 기능은 이제 우리가 사정할 때 나오는 정액의 일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분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죠. 그리고 얘가 또 제대로 자라려면은 남성 호르몬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위 말하는 넷이라고 남성 호르몬의 분비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전립선암에 안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뭐냐면 이런 정상적인 조직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거죠. 원래는 자라면 안 되는 그런 세포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세포들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떡하게 이렇게 위치를 잡게 되면 이게 이제 암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립선암에 국한될 수도 있지만은 점점 진행되면 이게 이제 밖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멀리까지 전이가 되는 그런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전립선암이 처음에는 증상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만 증상이 점점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 전공의 시절을 할 때만 해도 이제 말기암 환자분들이 많으셨죠. 전립선암이라 그러면. 근데 최근에는 워낙 이제 진단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초기암 때 진단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립선암도 그럼 과연 맞냐? 이거 뭐 저기 먼 나라 얘기가 아니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보니까요. 우리나라 남성암 중에서는 위, 폐, 대장암 다음으로 4번째로 많은 암이 전립선암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간암보다 많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점점 증가가 되고 있고, 서양 나라에서는 전립선암 발생이 거의 1위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전립선암에 걸리도 이건 뭐 안 죽는 암이라던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 남성 인구를 10만 명당으로 보게 되면은 2008년도만 해도 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한 4.7명 정도 있다면은 뭐 바로 2018년 작년이죠. 한 7.8명 정도가 전립선암으로 사망하시더란 얘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젊을 때만 해도 그렇게 이 전립선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흔치는 않은데, 연세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전립선암으로 돌아가시는 확률도 많아진다는 거죠. 뭐 아시겠지만 요즘 뭐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광고를 들으니까 뭐 우리 손주는 150살을 산다는데 뭐 어떻게 살지 걱정이에요.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점점 다들 오래 사시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남성들한테 이렇게 설문지를 물어봤대요. 전립선암에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봐도 저렇게 답을 했겠죠? 난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 뭐 우리 아버지도 안 걸렸고 형님도 안 걸렸고 사촌 형님도 안 걸렸는데 난 전립선암과 관계없는 집안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으니까 우리 친척 중에서 없어서. 나는 비뇨기 질환과 상관없어. 난 비뇨기과, 비뇨의학과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나는 생활 습관을 나름 건강하게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나는 뭐 그런 병 같은 거 안 걸려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나는 오줌 잘 싸는데 오줌 잘 싸는데 무슨 비뇨기암이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는 안 걸릴 거라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립선암 조기검진, 아까도 계속 광고 영상으로 나왔지만은 조기검진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10명 중에서 한두 분 정도만 전립선암 조기검진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조기검진, 전립선암 요즘 막 많이 증가되고 아까 봤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발생률이 상당히 빨리 증가되는 그런 암인데
왜 안 받으셨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는 아무 증상이 없거든. 나는 건강해. 태질적으로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안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뭐 국가검진 매년 하는데 뭐 내가 무슨 전립선암이야. 에이, 나라에서 다 해준다. 안 해. 근데 지금 이제 일반인들이 하시는 건강검진에는 이 전립선암에 대한 조기 검진 항목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물론 뭐 앞으로 또 이렇게 법령이 어떻게 바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2019년 12월 13일 현재로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그 검진 비용이 비쌀 것 같은데 그거 아이고 저 의사들 다 도둑놈들이잖아.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그냥 암 걸리더라도 모르고 죽을래. 내가 암 걸리면 죽어버리면 되지 뭐.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게 암인지 뭔지 그렇게 하다가 전부 다 대부분의 분들이 우연하게 걸리시는 분들이 제한자만 하더라도 10분 중에 9분 정도는 그렇게 진단이 되시고요. 실제로 증상이 있어갖고 걸리시는 분들은 뭐 아주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어르신들 흔히 나는 저기 전립선으로 어디 개인 병원에서 약 받아 먹고 있어. 근데 이런 증상들이 전립선암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뇨기과가 아닌 탁과 전문의한테 약을 받아 먹으면서 전립선 증상을 조절한다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꼭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암에 걸려도 뭐 요즘 치료 잘하잖아요. 기구도 좋고 수술도 로봇도 있다 그러던데 그때 치료하면 되지. 실제로 암이라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암도 이제 초기 단계부터 이제 말기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초기 단계는 빨리 치료하면 아주 뭐 그러니까 병이 있든 없든 생명에는 별로 연관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게 어느 장기로까지 멀리 전이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천하에 하타가 오더라도 생존율이 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된다는 게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빨리 치료하셔가지고 빨리 치료하는 게 장수하시고 또 장수뿐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지름길이라는 거죠.